반갑습니다. 코알라입니다. 오늘 벌써 조선사 5편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으면 주저하지 않고 이방원과 정도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세종보다도 이방원, 즉 태종을 더 좋아합니다. 조선은 재상론을 정치체제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건국됐을 때 왕권과 신권은 5대5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킬방원의 1, 2차 왕자의 난과 즉위후 공신과 외척, 그리고 사병을 혁파하면서 강화시켜 놓은 왕권을 세종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사실상 세종은 정치적인 적이 없었고 이방원은 첫째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셋째였던 세종을 왕으로 지목합니다. 물론 첫째 양녕대군이 망난이었던 이유도 있습니다만 태종은 왕이 될 세종을 위해 완벽한 지원 사격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서 우리 자랑스러운 한글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요? 존화주의에 빠져있던 성리학자들이 쉽게 동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한글이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이방원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보통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이방원의 이미지 때문에 무장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방원은 무장들이었던 형들과는 달리 성리학과 유학을 공부하고 유생들과도 교류가 잦은 문인이었습니다. 정도전과 정치적으로 겨룰 수 있었던 이유도 이방원의 학문적 레벨이 정도전과 맞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방원을 너무 빨고 있나요? 여튼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난 이후에 본인이 왕으로 올라가지 않고 둘째 형 이방과를 왕으로 올리고 이방과는 훗날 정종이라 불리게 됩니다. 아마도 본인이 이복 동생을 죽였는데 왕자리에 바로 올라앉기는 부담이 됐을 겁니다. 평소 이방원의 넷째 형인 이방가는 이방원에게 시기 질투가 많았는데 1400년 이방가는 쿠데타를 일으켜 이방원을 제거하려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2차 왕자의 난입니다. 허나 이방원 곁에는 하륜이나 이숙범 같은 지략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가는 당연하게 실패하고 이방원에게 제압당하게 됩니다. 역시나 킬방원, 이방간을 죽일 줄 알았는데 맙소사 이방간을 살려줍니다. 이복 동생인 방석이는 죽일 수 있지만 친형제는 못 죽이나 봅니다. 대신 이방간과 이방원 사이를 이간질한 박포라는 인물을 잡아다 사지를 찢어 죽이게 됩니다. 이방간과 이방원의 싸움을 본 정종은 이방원에게 본인도 밀려날까 두려워 이방원에게 선위라는 형태로 왕자리를 물려줍니다. 라고 보통 알고 계시지만 이방관은 전형적인 무인이었고 이성계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방원도 본인 형을 굉장히 존경했고 이방원이 잘못하면 궁으로 불러 혼내기도 하고 이성계와 이방원을 화해시키려는 노력도 한 거 보면 이방원이 두려워서 선의를 했다기보단 전형적인 무인이기도 하고 아마 이런 서로 죽고 죽이는 정치의 형태가 지긋지긋해 선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방원은 왕이 되고 훗날의 태종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자마자 왕권 강화를 시작을 하는데 왕권 견제기구였던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켜 6조 직계제를 도입, 6조의 판서들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를 올리게 해 정승들은 손가락만 빨게 됩니다. 정도전이 사병을 협파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원은 왕이 되자마자 공신들의 사병을 혁파하고 사병을 금지시킵니다. 그 당시 언론기관이었던 사관원을 의정부에서 독립시켜 관료들을 견제도 합니다. 1등 공신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이숙번을 유배 보내고 끝내는 다시는 부르지 않습니다. 본인 부인인 원경왕후 민씨의 동생들 민무구, 민무율, 민무질 훗날 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3명을 반역 혐의로 몰아 죽여버립니다. 참고로 민무구, 민무율은 고려 때부터 이방원을 도와 정사공신까지 된 인물들입니다. 역시나 친형제만 아니면 가차 없나 봅니다. 이렇게 나라를 잘 정비해 놓은 상태에서 세자를 잘 키워 왕만 물려주면 됐는데 이때 당시 세자는 첫째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사실 양녕대군 위로 3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일찍 죽게 돼서
양령이 첫째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3명의 아들을 잃었다 보니 양령은 정말 이방원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서 그랬을까요? 금쪽이도 이런 금쪽이가 없습니다. 기생들을 세자궁에 드나들게 하고 일반 백성의 부인을 세장으로 불러들이거나 강제로 끌어오려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태종은 수차례 직접 경고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양령은 세자에서 폐위되고 셋째 충녕대군 이도가 세자가 되며 훗날 세종이 됩니다. 후에 세종에게 왕을 물려주고 이방원은 상왕이 되는데 이때 군권만큼은 본인이 쥐고 놔두질 않고 본인의 힘을 지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또 레이더에 걸렸을까요? 세종의 장인이자 영의정이던 시몬은 명나라에 다녀오는데 많은 관료들과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몬에게 환대했다는 소리를 듣고 시몬에게 정조준, 시몬을 죽이고 심한 집안을 박살냅니다. 훗날 세종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을 제거하여 세종 때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준 킬방원입니다. 물론 당연히 세종이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지원사격을 해줘도 태평성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422년 6월 8일 54세의 나이로 태종 이방원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방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문득 이상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을 세종이라 부르지 이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조를 정조라고 부르지 이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종은 흔히 이방원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16세기 이후의 조선은 사림이 정계에 진출하고 그 뒤 조선의 정계는 사림의 세상이 됩니다. 이 사림이 정몽주의 후예들입니다. 정몽주 학파라고 해야 할까요? 이들은 정몽주가 죽고 보려가 망하자 두문동에서 두문불출하다가 16세기가 되어서 정계에 진출했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은 개새끼여야 하기 때문에 높여 부르지 않고 이방원 혹은 방원이 라고 불러 아직까지 우리도 태종보다는 이방원이라는 이름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태종대왕 이방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 왜곡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지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